아서왕이랑 원탁계 기사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로 딱 정립한 작가가 있다는 사실, 이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바로 크레티앙드 투루아라는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그가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는 불멸의 이야기 공식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가 아주 당당하죠? 크르티앙은 이렇게 대담한 선언으로 자기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자신감이 그냥 허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야말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그의 이야기가 끼칠 엄청난 영향력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던 셈이죠. 첫 번째 장, 카멜롯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모든 위대한 모험은 바로 여기서 아서왕의 전설적인 궁정, 카멜롯에서 시작됩니다. 카멜롯은 그냥 성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명예와 모험이 샘솟는 이 세상의 중심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화려하고 장엄한 연회 장면으로 막을 올립니다. 모든 기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궁정엔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가웨인, 랜슬롯, 트리스탄. 와,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크레티앵은 이렇게 전설적인 영웅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얼마나 거대한 세계관을 품고 있는지 슬쩍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장, 완벽한 기사의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사들 그냥 싸움만 잘하면 끝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완벽한 기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했습니다. 기사의 삶은 사실 좀 모순적이었어요. 편안한 성에 가만히 머무는 건 곧 나태함, 그러니까 불명예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험을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안락함과 영광은 함께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기사의 숙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사의 첫 번째 덕목, 바로 무용입니다. 이건 전투에서 보여주는 육체적인 용기와 기술, 바로 그걸 의미해요.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필수 덕목은 아량, 바로 관대함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 아량이라는 가치가 고귀한 혈통이나 육체적인 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사는 그냥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성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미덕을 비교해보면 딱 감이 오죠. 무영이 겉으로 보이는 명성을 가져다 준다면 아량은 내면의 명예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했어요. 이게 바로 크레티앵이 창조한 이상적인 기사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장입니다.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아니, 이렇게 완벽한 기사들을 왜 편안한 궁정을 떠나서 그 위험한 여정으로 나서게 했을까요? 그 강력한 동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이야기 속 여주인공들은요, 당시 최고의 미녀로 꼽히던 아름다운 이죄보다도 더 아름답게 묘사되곤 했어요. 기사들의 모든 모험은 바로 이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얻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거대한 과정이었던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인 힘으로 그려지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저항할 수 없는 운명, 거의 마법과도 같은 힘으로 묘사되잖아요. 바로 이 거대한 힘이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엔진이었던 겁니다. 결국 기사의 모험은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숭고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명예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장, 시련과 기묘한 위험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사들이 모험을 떠나서 마주했던 장애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서왕 로맨스의 퀘스트 구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도전 과제가 주어지면 기사는 길을 떠나고 시련을 극복한 뒤에 더 큰 명예를 안고 돌아온다. 딱 이 구조예요. 아주 명쾌하죠. 그런데 그 시련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평범하게 다른 기사와 창시합을 하는 것부터 갑자기 폭풍을 부르는 마법의 샘이 나타나거나 기괴한 괴물과 싸워야 하는 일까지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묘사 한번 보세요. 정말 기괴하지 않나요? 말보다 큰 머리에
코끼리 같은 귀를 가진 생명체라니 이 장르가 얼마나 독특하고 이상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장면은 용맹을 시험하는 극한의 도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랜슬롯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칼다리는 상식적으로는 건너는 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오직 초인적인 용기와 사랑의 힘을 가진 기사만이 이 시련을 통과할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장, 영원한 전설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불멸의 이야기 공식을 만들어냈을까요? 결국 모든 걸 종합하면 딱 이 세 단어로 정리됩니다. 모험, 로맨스, 마법. 크레티앙 대 트루아가 완성한 이 조합이 혁명적이었던 이유는요. 그 이전의 서사시들이 주로 국가나 민족 같은 거대한 담론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개인의 명예와 사랑이라는 내면의 가치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거의 모든 판타지 장르의 청사진이 된 거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크레티앵은 다른 이야기꾼들이 자기 이야기를 망치는 걸 경계했어요. 이 이야기들의 결정판은 바로 나다라는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확신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12세기에 만들어진 이 이야기 공식이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판타지, 어드벤처 이야기에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